저희 이화여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는 분들 이화여대 전형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 때문에 수능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희를 학생을 선발하는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 고민과 그다음에 나는 뭐 사교육을 통해서 막 밖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화여대의 전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급적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의 기준을 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형을 구성을 했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교내 생활을 성실하게 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런 전형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면제 비율이 확대가 되었고, 입학사정관 전형도 숫자도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그런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입학사정관 전형 간의 어떤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 전형은 아예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면제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보시면 일반 전형 그대로 있지만 인원수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화사정관 전형이라고 작년에 한 유형으로 뽑았던 입학사정관 전형을 금년에 세 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 전형은 그대로 특별 전형으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아시는 이화여대의 특징적인 수시 2차 전형은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전형의 가장 중요한 변화 내지는 특징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논술고사입니다. 이화여대 늘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그런 일반 전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과감하게 저희가 수능고사 이후로 논술고사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논술 준비하느라고 산만해진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고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저희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보는 것으로 전격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 확대했고, 작년에 특별 전형에서 선발했던 스크랜튼 학부를 이번에 논술고사 일반 전형에서 20명 전원 수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형 지역우수 인재, 또 서류형 미래 인재, 그리고 특별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나누고 선발 인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라는 이름을 어학우수자 이름으로 바꾸어서 인문계열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 예체능에서 특히 조형대의 경우에 선발 인원을 모집 인원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기준 전면적으로 면제를 하게 됩니다. 자, 모두의 고민인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서 다 고민이 많은데, 여러 고민 끝에 이화여대는 계열별로 수능 응시 영역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B, 사탐, 과탐 응시하셔야 되고,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그 다음에 영어B, 과탐 응시하셔야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불안감, 불확실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의 면제 폭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에 뭐 등급 112, 22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완화시켜서 등급의 합, 거기에다 더 완화를 해서 등급 합을 충족시켜도 좋고, 아니면 100분위의 합을 충족시켜도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폭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정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집 원서
접수 일정입니다. 수시 1차에 시행하는 5개 전형에 대해서 9월 4, 5, 6, 3일 동안 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일반 전형의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은 수능이 끝난 이후에 직후에 여러분들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대체로 수능의 분포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지원하실 수 있는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을 금년에도 시행을 합니다. 금년처럼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서 지원자 수에 따라서 등급이나 백분위가 막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형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6회 수시 지원 6회 카드 중에 하나를 남겨놨다가 수능을 본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한 이후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정시 전형은 나중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늘 하듯이 저희가 입학에서 쓰는 전형 요소는 약 5가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서류, 면접, 논술, 그리고 수능인데 어느 것도 어느 한 전형에서 5개를 다 쓰지 않습니다. 내년에 아마 점점 대입 전형 간소화를 통해서 전형을 쓸 수 있는 요소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 텐데 저희 이미 각 전형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요소들이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내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상대적으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형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전형 요소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특별 전형에서는 면접 2단계 면접이 금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저희가 약 64%를 선발을 합니다. 수시 1차 9월 4일에 접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능 이후에 학업능력 우수자 11월 달에 다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수시에 저희가 6가지 전형을 하는데 모든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 6회 제한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선발을 하면서 면접을 하는 경우에 대략 3.5배수 내외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탐구 영역 2과목 역시 등급의 평균이나 백분위 평균을 사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인문계열의 사탐, 과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열에 지원을 하시는 학생들 경우에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모집 단위와 관계없이 인문계열의 경우에 탐구 한 영역으로 한 과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 보시면 특히 논술고사 일정 정확하게 보시면 인문계열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수능이 끝난 2번째 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를 하게 되고 자연계열은 일요일 오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다른 학교와 가급적 비껴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우수 인재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의 면접고사는 10월 19일과 20일에 인문과 자연계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특별 전형은 주로 10월 12일과 13일 시행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면제되는 합격자, 이번엔 굉장히 인원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합격자의 최초 발표는 11월 1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2차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을 다시 그 이후에 11월에 다시 접수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좀 중요한 특징을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논술 전형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논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전체 670명, 작년 500명에 비해서 대폭 확대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기독교학부, 국제사무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열 전 모집단이 자연계열 그리고 스크랜튼 자유전공학부 이번에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 본다는 점 그리고 여러 모집 단위들이 대부분 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인문과학부의 일부 전공은 전공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수리물리과학부가 전공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 보시면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입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차이는 그냥 차등적인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는 점이고,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는 상대적으로 30단위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거다. 다만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기준으로 세 영역 등급 합 4 또는 백분위 합 284,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5 또는 백분위 합 278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반 선발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02, 두 영역 등급 합 4 또는 백분위 합 180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는 조금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요약해서 보면 일반 전형,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추고 또 적용의 범위를 완화시켰고, 그러면서 논술의 비중을 70%로 높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켰다라는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의 특성에 관해서는 뒤에 논술 특강을 따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인문계열 1의 경우에는 늘 하듯이 영어 지문이 출제될 수 있고, 사회대나 경영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게 되는 인문계열 2의 논술은 수학 문제는 아니고 수리적인 어떤 표나 그래프 같은 것을 분석하고 언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중복 문제는 없습니다. 자연계열은 전 모집단이 자연계열의 논술을 보게 되고, 다른 과목 아닌 수학 분야만 포함해서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험시간 100분에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크랜튼 자유정보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열이나 계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계열을 선택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 지역우수인재 전형입니다. 이제 작년에 한 통으로 뽑았던 입학사정관제를 저희가 분리를 하면서 지역우수인재 전형은 그 대상이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장 추천제입니다. 재작년과 달라진 점은 2013년에 졸업한, 예를 들면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6명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반드시 해당 고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추천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모집 단위에서 270명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80%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학년 1학기까지 지정교과 영역에서 반영이 되겠고,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3.5배수 내외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면접을 하고 나면 2단계에서 면접은 약 30%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완전 면제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지역우수인재를 요약하자면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 것이 우수한 것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바로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인문계열의 글로벌인재 총 180명, 자연계열의 과학인재 120명, 도합 3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교내외 활동에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서류 중심의 그런 수험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각 모집 단위에서 골고루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의 전형 요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류 80%, 이 서류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대한 종합평가, 정성적인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생부 교과는 20%만 반영이 됩니다. 지역우수인재와 반대의 그런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선발해서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미래인재의 경우에는 전면 면제는 아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상위 50% 합격자에게는 면제가 됩니다. 그 밑에 50%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적은 두 영역 등급합 4 또는 100분 이하 180 이상의 그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미래인재 전형은 교과목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교과목을 포함해서 자신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기여자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되고 또 계열별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미래인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라면 사회기여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 면제는 없습니다. 모든 합격자가 2개 영역 등급합 4 또는 100분위 180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 작년에 글로벌 인재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름이 좀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어학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지원 자격이 영어나 불어, 중국어, 독일어 4개의 외국어 중에 하나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학생으로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성적의 수준은 상관이 없고 그냥 공인 어학 성적을 제출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95명을 인문과학부에서만 선발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영문, 중문, 불문, 동문은 전공별 선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어나 스페인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2외국어가 특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학생들 대체로 그래도 영어 공인 어학 성적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제2외국어는 스페인어나 일어나 다른 제2외국어도 다 평가를 동등하게 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 보시면 바로 서류 그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학 관련한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서류가 60%이고 상대적으로 면접의 비중이 높습니다. 40% 면접을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영어, 불어, 중국어, 독어와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자체는 우리말로 진행이 된다. 해당 언어로 진행이 되는 면접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학부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같은 전형을 이번에도 똑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80명 학생을 선발하고 역시 서류 60%, 여기에서는 면접은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2월을 해서 똑같은 전형 방식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특별 전형에 혹시 예체능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체육학부는 큰 변화가 없고요. 조형예술대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대폭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50%를 특별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학생부 교과를 통해서 약 1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해서 실기를 보게 되면 그 실기 시험의 비중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단 체육과학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조형대 특별 전형은 역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좀 특별한 전형으로 관심을 가지시도록 말씀드렸던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수시 2차 학업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불확실한 수능을 앞두고 너무 섣불리 1차에 모든 카드를 다 쓰시지 마시고 한 개는 꼭 남겨두셨다가 자신의 수능 성적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학업능력 우수자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 이상을 성적을 취득해야 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탐구까지 4개 영역의 수능을 응시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총 32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사회대의 경우에는 전공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전형 방식을 보면 학생부 교과가 90%가 반영이 되고 비교과는 단순 출결 봉사 10%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가장 큰 그런 전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전형을 운영을 하고, 그 단계별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가 차등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선발 40%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 90%가 상위 10단위만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다소 높은 그런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수능형 학업 능력 우수자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반 선발 60%의 경우에는 상위 60단위를 반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된 그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선발은 학업형 또는 학생부형 학업 능력 우수자 전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 정시 모집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게 되고, 늘 이화여대 가군에 속해 있고 분할 모집하지 않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표준 점수로 재작년부터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학교생활 기록부는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의 등급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우선 선발의 70%는 전적으로 수능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 일부의 학생들, 일부 30%는 저희가 학생부 40%를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운영하지만, 학생부의 급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 정시는 수능형 선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계열별, 모집 단위별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이 금년에 조금 작년과 바뀌었습니다. 선택형 A, B로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정시 때 모집 요강이나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부는 밑중원이 생기면 정시로 2월을 하고, 또 사회통합 전형은 여러 자격 기준을 갖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학 사정관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화여대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여성, 글로벌 여성 리더를 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적의 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저희 이화의 학생들은 학문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문화적인 시대에 그런 감성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소양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야말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그런 균형 잡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수험생들 중에서 특히 세계 사회를 무대로 해서 여성 리더로서 내가 성장하고 활약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이화여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화여대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자료에 최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